여름에 가장 사랑받는 원단 인견. 오늘은 인견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원하지만 힘이 없는 인견의 단점을 보완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끈을 달아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은 풍기 인견인데요. 일단 인견은 처음 구입하셨을 때 찬물에 손 세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새 원단은 찬물에 세탁을 하면 원단이 수축이 되는데 특히 인견이 굉장히 많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세탁부터는 물 코스로 세탁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찬물에 손 세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견은 문양도 굉장히 화려한 게 많은데 오늘은 조금 심플한 문양인 이 까만 도트 무늬 원단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재단을 해 보았는데요. 시접분 잘 확인해 봐 주시고요. 마스크의 도안은 네이버 블로그 듀온리폼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성인, 여자, 남자, 아동용, 유아용까지 있습니다.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이 동일한데요. 각각 2장씩 재단을 했습니다. 먼저 겉감은 이렇게 마주 겹쳐서 동그랗게 튀어나온 앞면을 합폭하겠습니다. 안감 역시 똑같이 앞부분을 합폭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에 길이를 한번 줄자를 세워서 재어 볼게요. 길이는 19cm가 나왔는데요. 이 와이어를 19cm만큼 잘라줄 거예요. 앞선 부분을 합폭을 할 때에는 시접의 폭은 1.5cm입니다. 이거는 겉감과 안감 다 동일합니다. 박음질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앞선 부분을 오버럭을 쳐줄게요. 앞선 부분을 오버럭을 쳤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의 윗부분을 시접을 한쪽으로 꺾어서 오버럭을 쳐주었습니다. 겉감, 안감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2가지 종류의 와이어를 써볼 건데요. 꼭 2가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주로 의류용에 많이 쓰이는 굉장히 탄성이 좋은 6mm 간격 와이어고요. 또 이 와이어는 우리 기존에 마스크를 만들 때 콧잔 등에 많이 썼던 마스크용 와이어입니다. 마스크용 와이어가 잘 구부러지고 모양이 잘 잡힌다면 이 의류용 와이어는 잘 구부러지지는 않은데 대신에 탄성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꼭 2가지를 섞어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1가지 와이어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의 안감 면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의류용 와이어를 이 시접 사이로 밀어 넣어서 박아 볼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앞부분을 합폭한 부분과 윗부분을 오버로크한 이 사이의 공간에 와이어를 밀어 놓고 박음질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앞부분의 시접을 제끼고 윗부분에서 1cm 내려온 지점에 와이어를 놓고 박음질을 시작해 줍니다. 이때 와이어는 앞부분의 합폭 박음질 선에서 옆으로 0.5cm 비켜 나와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마스크 앞부분이 곡면이라서 와이어를 일정하게 달아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와이어가 달려있는 안쪽의 모습입니다. 끝에 조금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보면 앞부분 합폭한 선 옆에 와이어가 달린 박음질 선이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서 시접을 와이어 위에 덮고 요 위에 상침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인견 자체가 힘이 없어서 마스크 안쪽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와이어를 달고 2번 상침을 해서 와이어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어떻게 상침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오버로크 선을 따라서 이 위에 상침을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찝히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안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접으로 한 번 더 덮어서 상침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상침한 선이 나란히 2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텐트처럼 주저앉지 않고 입체적으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스크의 윗부분을 1.5cm 접어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달려있는 부분은 잘 안 접힐 거예요. 이때 재봉용 망치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진 같은 걸로 꼭꼭 눌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접혀서 박음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미싱이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쪽가위로 살살 밀어가면서 천천히 미싱을 해줍니다. 안감 작업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와이어를 다느라 조금 어렵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또 이런 짱짱한 와이어 덕분에 손으로 꾹꾹 눌러도 주저앉지 않는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마스크의 겉면입니다.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고 그 위에 0.5cm 간격으로 상침을 합니다. 스티치를 다 놓고 나면 마스크의 윗부분을 1.5cm 안으로 접어 넣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박음질선 아래로 1cm 내려온 지점에 와이어를 달아줄 건데요. 와이어는 10cm 정도로 미리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어서 중심 부분에 잘 맞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이어의 위에 바로 상침을 해서 박음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와이어가 미끄럽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서 단단히 손으로 잡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와이어 부분의 겉과 안의 모습입니다. 안감과 겉감을 합폭을 할 건데요. 먼저 마스크의 윗부분 중심부터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잘 맞추어 줍니다. 마스크의 윗부분은 박음질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마스크의 옆부분부터 시작해서 0.5cm 폭으로 박음질을 해 나갑니다. 마스크 아랫부분의 중심도 잘 맞추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상침을 할 건데요. 각 모서리 부분에 천들을 잘라내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각 모서리 부분은 쪽가위로 쏙쏙 뽑아서 각을 좀 살려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다림질을 해줍니다. 다림질을 한번 했고요. 마스크의 아랫부분을 겉에서 2mm 간격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와이어가 달려있는 중심 부분은 미싱이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조심 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마스크의 위쪽 부분은 안감과 겉감의 중심을 잘 맞춰주시고요. 윗부분의 스티치 선에 맞추어서 1cm 간격으로 도매를 쳐줍니다. 이번에는 마스크에 고무줄을 달아 보겠습니다. 마스크의 겉면, 이쪽이 겉면이죠. 겉면에서 안쪽으로 1cm를 접으시고요. 그 안에 고무줄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비말 감염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만 그래도 찜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터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KF94 원단으로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터의 도안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가세요. 필터는 앞 중심 선만 박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필터는 마스크의 윗부분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완성이 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 건데요. 가끔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잠시 마스크를 벗어 놓는데요. 이때 양쪽 귀 옆에 끈을 달아서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 리본을 이용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리본의 끈은 60cm가 적당하고요. 또 이런 스냅 단추 2쌍이 필요합니다. 먼저 리본의 끝을 1cm 접어서 스냅 단추에 수컷 부분을 달아줍니다. 아래로 2cm 내려간 지점에는 스냅 단추의 암컷 부분을 달아줍니다. 양쪽에 단추를 똑같은 방식으로 달았고요. 자, 한번 끼워 볼게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마스크에도 끼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잘 잃어버리는 아이들에게도 이걸 하나 만들어서 끼워준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 인견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인견의 착잡한 느낌과 안에 숨쉴 공간이 넉넉한 인견 마스크는 정말 너무나 편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두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